공자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 중국 정부가 세계 각지에 세운 공자 학원이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본부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시진핑의 집권 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FBI가 홈페이지에 지명 수배해놓고 있는 스파이 혐의 도주자 명단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중국인입니다. 레이 FBI 국장은 올 7월 7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본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 보안법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들만 따져봐도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 공안 같은 정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 기업들의 보안 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및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충격이 엄청납니다. 한때 10만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시가총액 2,830억 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한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노텔의 파산이 이를 보여줍니다. 2004년 당시 노텔이 생산하는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었습니다. 노텔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라이언 쉴드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 부대는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습니다. 이 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으며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매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명수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일본도 자국 내 중국 스파이가 5만 명에 이른다.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 명이 넘고 운영 중인 공자학원은 23개로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상 광화문 귀주통신이었습니다.